방구석 시어터.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긴 방학을 끝내고 학교를 돌아오니 이제 정말 개강이구나 하고 실감이 나네요. 여러분은 방학 동안 무얼 하며 지내셨나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냈지만 가끔씩은 한동안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 심심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며 무료함을 달랬어요.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영상들 중에 어떤 것이 재미있는 것인지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죠. 저도 영상을 고르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시청해야 할지 고민이 들 때를 위해 제가 이번에 준비한 방송은 바로 방구석 시어터입니다. 장르별로 나누어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제 취향이 조금 반영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정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카라의 판도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위도 녹여버릴 만큼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감동적인 영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두 가지 영화가 동시에 떠오르는데요. 두 영화 모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아까 들으셨던 노래 제목 기억하시나요? 카라의 판도라였죠?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화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는 2016년 12월 7일 개봉한 한국 영화입니다.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인데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이라서 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줄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처리에 쓰인 돈은 몇백 조에 달하고 방사능 유출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는 거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 기존의 원전을 보존하거나 원전을 추가로 짓는 등 세계적인 흐름을 역주행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 현실을 반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지진으로 인하여 설계된 지 40년이 지난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제 밸브에 균열이 생기고 냉각제 상실 사고로 이어지면서 그 이후의 상황을 그려낸 재난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월촌리는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별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 이후부터 고기잡이를 하던 주민들 대부분이 원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학청업체에 고용되어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주인공인 재혁의 아버지와 형은 방사선 피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때문에 낡은 원전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원전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죠. 한편 한별 원자력 발전소의 소장인 평섭은 원전이 노후화되자 비밀리에 원전의 실태를 청와대에 보고하지만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보고를 무시하고 평섭을 좌천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뒤 6.1 규모의 강진이 일어나 무리하게 가동되던 원자력 발전소 한별 1호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평섭은 당장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운행을 중지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답합니다. 그러나 위태로웠던 원전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동네는 아수라장이 되고 그동안 총리에 휘둘리던 대통령은 사고를 수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폐핵 연료 저장 수조에 금이 가서 냉각수가 새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함유한 유출수가 바닥에 흥건하여 작업을 하더라도 10분밖에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쉽사리 자원을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핵 연료의 냉각수가 바닥나게 되면 방사능은 공기 중으로 유출되게 되는데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사고 후 뒷수습을 하느라 이미 많은 양의 방사능에 피폭된 재혁과 동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대재앙을 막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작업에 들어가죠. 핵연료 저장 수조 보수 작업을 시도하지만 워낙 높은 방사능에 사람들은 쓰러져 가고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재혁은 저장 수조를 보수하는 대신 바닥을 무너뜨려 아래층에 담아버리는 생각을 해냅니다. 하지만 저장 수조의 폭약 작업과 입구를 막을 시간이 부족해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안에 사람이 있는 채로 입구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리 중 폭발물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재혁이었기에 재혁은 원전 안에 혼자 남게 되고 밖에서는 입구를 막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재혁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을 기록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제일 많은 눈물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원전에 들어갔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죽기 싫다며 아이처럼 우는 재혁을 보며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을 뒤로한 채 수조 바닥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재혁은 그렇게 떠나갑니다. 이후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면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인간에게 벌을 주고자 신들의 각종 능력을 담아 판도라에게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말과 함께 상자를 줍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한 판도라는 상자를 열게 되고 그 속에서 온갖 질병과 고통이 쏟아져 나옵니다. 판도라는 급하게 상자를 닫지만 상자에는 희망만이 남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악들이 괴롭혀도 희망만은 절대 잃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원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전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주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폭발과 함께 방사능이라는 재앙을 품어냈죠. 그러나 그동안 골칫덩이였던 제역이 모두의 희망이 되어 판도라의 상자에 갇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뻔한 재난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숨은 의미도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실제로 일어날 만한 현실성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 무섭게 느껴졌고 또 그로 인해 감동도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은 날 영화 판도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화 소개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너와 마주 앉아 입 맞춰 부르던 노랫소리를 기억합니다. 살며시 감은 나의 두 눈 속에 그대 모습 담아봅니다. 함께 걸었던 이곳에 홀로히 그대 이름 불러봅니다. 시린 겨울도 어두운 밤도 함께 있음에 난 웃었지. 그대 내게 준 그 봄에 우리 영원을 기도했죠. 눈에 담은 작은 사진처럼 그대 여전히 남아있네요. 꿈 같은 운명 사라진대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이 길에 홀로 남아있어도 이렇게 그댈 보죠. 그대의 얼굴, 그대의 성격, 내게 피었던 모든 순간 지울 수 없는 작은 그 사진처럼 영원히 내 맘속에 영원히 알고 있나요? 그대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요. 외롭지 마요. 다시 아프지 마요. 이렇게 내 마음에 살아가요. 송가인의 내 마음의 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오세암입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게 된 애니메이션인데 이 영화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2003년에 개봉한 지 오래된 이 애니메이션은 화재로 부모님을 여인 길소니와 가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누나 가미와 5살 길소니에게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길소니는 엄마를 가져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어린 길소니에게 차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누나 가미는 동생을 위해 엄마를 찾아가자는 거짓말을 하며 엄마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될 즈음 둘은 한 마을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죠. 가미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 항상 노력하였지만 철이 안 든 천방지축한 길소니는 조용하던 저를 뒤집어 놓고 이불에 오줌을 싸는 등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도 길소니는 앞을 못 보는 누나를 지키려는 용감한 아이였어요. 항상 밝지만 엄마만 생각하면 시무룩해지는,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픈 아이입니다. 점점 절에 적응해 가던 남매에게도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길소니가 스님을 따라서 산 높은 곳에 암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태 서로가 전부였던 남매가 떨어지자 서로의 생각에 잠을 못 자는 것을 보며 저도 제 하나뿐인 어린 남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슬픔이 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길소니와 산에서 돌을 닦으며 겨울을 보내던 스님은 식량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혼자 남아있을 길소니 생각에 걱정을 하던 스님은 금방 다녀올 생각으로 걱정을 뒤로한 채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스님은 폭설로 길소니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빨리 오라는 말을 남겼던 길소니 생각에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르던 중 쓰러지게 됩니다. 스님의 품에는 길소니에게 주려고 산 털신이 있었죠.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했는지 몰라요. 산에서 홀로 추위를 견디고 있을 길소니가 생각나면서 얼른 스님이 구조되길 바랬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할아버지에 의해 스님은 구조되었지만 폭설로 길소니에게 가는 시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시각 길소니는 스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법당에 들어가 관세음보살의 불화를 보게 되고 심심했던 길소니는 관세음보살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그림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묻는 길소니의 말에서 엄마를 향한 아이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을 기다리다가 눈밭을 돌아다니며 하는 길소니의 독백은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스님과 엄마를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말썽을 피워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길소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고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겨울이 지나 눈이 서서히 녹을 때쯤 스님은 가미를 데리고 드디어 암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길소니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암자에 다다랐을 때 길소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길소니는 엄마라고 부르던 관세음보살의 품에 안겨져 있었고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자신을 부른 길소니가 진정한 부처의 모습이라는 관세음보살의 말과 함께 길소니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미는 눈을 뜨게 되죠. 이것은 부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 길소니가 소중한 누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오세암을 통해 많은 것을 바라는 대신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제가 봤던 모든 영화 중 제일 슬픈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몇 번씩 돌려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길소니와 가미 남매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어 더욱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불교에 관한 내용이지만 불교 신자가 아닌 제가 봐도 충분히 감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이니 꼭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새롭고 재미있는 영화 들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전세현이었습니다.